북한의 지난 건군절 75주년 열병식에 김정은의 딸 김주애를 전격 등장시켰습니다. 물론 그 작년 11월부터 이제 여러 차례 등장을 했습니다만 이번 등장은 상당히 그 이례적인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됐습니다. 많죠. 네, 북한의 선전 매체들은 호칭을 사랑하는 존귀하신 이렇게 호칭을 하다가 최근에는 존경하는 이렇게 또 호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의 후계자로서 김주애가 나오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어떤 그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결국 자신의 혈통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김정은이 자신의 혈통에 집착하는지 최경희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 그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북한의 김정은이 이렇게 집권 10년 차가 되었는데요. 정말 그 자신의 혈통에 대해서 백두 혈통이라고 해서 이제 북한 선전 매체들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혈통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크죠. 예. 저도 이제 계속 북한 체제를 연구하면서 네네. 그 혈통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서 거의 최근에 특히 많이 그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데 김정은 정권의 10년 지나간 10년을 함축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혈통 국가의 제도화라고 이제 제가 2018년부터 그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네. 북한 사회가 2020년 코로나19에 3년을 걸치면서 아사사가 굉장히 많이 속출하고 있는, 그리고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 정권은 그 정권의 본질인 대안 그리고 정책을 거의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정책 의제 이런 형성과 결정을 보여주는 당 전원회의,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그리고 각종 이제 실행 의지를 보여주는 각 분야의 대회, 각종 법규들을 많이 만들고 있지만 생존의 원초적인 수단인 먹는 문제 자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 어려운 실제 상황 속에서 정권의 이제 그 대안과 정책이 부재하고 또 사회 질서 등 실태 수습이 급한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은 2013년에 태어난 만 10살 되는 딸 김주애를 등장시켜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집권 이후 백두 혈통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등장시켜 정권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김정은은 현재 정권의 정통성을 백두 혈통에 두고 있습니다. 조종의 민족의 산이며 또 조종의 성산인 백두산을 상징하는 백두는 북한 체제의 전통을 의미하는데 이는 사회적, 정치적 정당화의 수단이죠. 백두산은 김일성이 항일대전에서 일본군과 싸워 나라를 해방했다고 하는 신화를 만들어서 그것을 상징화하는 이제 상징 체계이며 김일성을 나라의 해방자 그리고 인민의 구원자로 기리는 곳이며 또 그 시기에 김정일이 하바롭스크 소련 야용지가 아닌 백두산 미령에서 태어났다는 탄생 신화를 엮어서 전통과 계승성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곳입니다. 김일성 시기에 이러한 전통을 체계화, 실제화했고 이는 계승성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세습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사실 신화는 허구적이면서도 한 번 만들면 그 전통의 체계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개통화가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 개통화라는 새로운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등장한 용어입니까? 북한의 개통화는 북한이 하고 있는 말은 아닙니다. 예. 실제적으로 전통의 체계화가 지속된다면 그거는 개통성으로서의 배타적 성격을 갖고 있는다는 저의 논리이죠. 그래서 사실상 조직화, 체계화를 의미하는데 그런 개통성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북한의 우리식 표현입니다. 우리식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식 권력의 개통성을 의미하고 또 사상 의식성으로서는 이제 유일 사상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문화 양식으로서도 개통적 구조를 이제 전 사회가 적응하는 유기체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데 그
전통은 어쩌면 이제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체제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북한이 소위 말하는 어떤 그 백두혈통이라는 것은 그 시조가 김일성이 아니겠습니까? 김일성의 가계도를 우상화하면서 그런 연속성상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아, 맞습니다. 저 김일성의 가계도를 혁명적 가계로 이제 번복이화하면서 혈통을 주장하게 되었죠. 예, 김일성의 중조부, 조부, 그리고 부모, 그리고 뭐 형제와 친인척들을 따라 배우는 혁명 활동을 통해서 김일성 가계도가 어쩌면 혁명적 가계로 이렇게 부상을 했고 네. 그것을 북한의 곳곳 명소와 모든 이제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에 이제 친인척들이 이름을 따서 사회화하는 등 혁명적 가계의 브랜드화에 집중해왔던 것이 어쩌면 김일성 체제를 정당화하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었지 않았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북한의 어떤 김일성 그 가문에서 시작된 어떤 그 왕조 체제가 결국 지금은 3대 김정은까지 이어졌고 김주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게 혹시 뭐 4대 세습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어떤 그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3대 세습 체제인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특징적인 것은 그 생물학적 혈통을 결합시켜서 정당화하는 것이 바로 백두혈통이라는 용어인데요. 예. 통치자의 권력욕에서 비롯된 사회적 전통성 그리고 이 사회적 전통성이 배타적 성격을 가지는 계통성을 통해서 생물학적 혈통으로 정당화하는 이런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는 점이 좀 특이한 점이죠. 좀 이런 과정에 이런 허구적 신화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신화는 원래 허구적이면서도 현실에서는 거짓이지만 사실상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도 네. 거짓말을 3번 하면 사실이 된다 이런 맞습니다. 석설도 있듯이 네네. 신화는 일방적인 교육 체제에 이렇게 내포돼 있고 모든 생활의 무대를 만들어가는 만큼 북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화는 사실로 많이 느껴질 겁니다. 이러한 신화적 전통이 계통을 통해서 혈통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바로 백두혈통에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그 백두혈통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이제 북한의 어떤 그 김일성 가문을 영구 세습을 정당화하는 어떤 체제 시스템적인 내용도 포함되었지만 생물학적인 그런 전통과 혈통이 결합된 그런 새로운 용어군요. 정치 용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렇다면 이렇게 김정은 정권의 혈통에 고집하고 있는 이유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몇 가지로 한마디로는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네네. 다양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이유가 있는 만큼 어쩌면 정권의 그 핵심 부분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김정은에게 필요한 것은 적장자라는 위치였던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그래서 적통이라는 그 적통이여야 하는데 등장한 초기부터 적통이 아니라는 평가가 있었던 것은 적장자 콤플렉스가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북한 체제의 특성상 이제 수룡이라는 김일성의 손자이지만 사실상 만나본 적 없어서 그의 모습만 담고 있는 그의 이제 정치적 행위만 답습하는 김정은 그리고 2012년에 출발해서 현재 10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양력을 당당하게 소개하지 못하고 있는 김정은. 아버지 김정일만 공개하고 어머니 오사카 출신인 어머니 고용에 대해서 공개할 수 없는 김정은. 이러한 본질적 부분에 적통이 아니라는 이런 심리적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듯합니다.